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1968년 여름에 있었던,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있었던 구로무역박람회, 당시로는 한국무역박람회라고 불렸던 박람회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1968년의 백일몽인데요.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바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들고 멀리 내다보는 장면입니다. 아마 높은 건물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968년에 있었던 구로무역박람회는 전형적인 국가계획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서 구로가 가장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적어왔는데요. 구로는 역사 도시를 과시하는 것도, 높이로 경제와 자본을 뽐내는 것도, 산업화 유산으로 폐허 취미를 드러내는 것도,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버네큘러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다. 구로공단의 흔적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이 비가시적인 장소에 가시성을 부여하는 일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글에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언제나 구로공단 같은 비가시적인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라면 식민지 도시, 식민지 국가가 그런 비가시적인 장소일 테고요. 한국은 식민지가 당연히 없었으니까 일종의 내부 식민지,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장소를 통해서 경제 발전의 동력을 일으키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1960년대 구로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슷한 장소가 청계천 같은 데도 있었는데요. 청계천 같은 곳은 전태일 운동가, 열사의 여러 가지 신화적인 이야기, 그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약간 끊임없이 가시적인 장소로 탈바꿈하고 최근까지 이제 청계고가 사라지고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훨씬 더 가시적인 장소로 남아 있었던 데 반해서 구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가시적인 장소로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로공단이 196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게 되는데요. 구로공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1960년대 한국 경제사정,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961년도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일반 세입,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세금, 이제 세수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충자금의 규모입니다. 대충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당시 경제 전체가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 물자를 일반 국민 기업한테 팔아서 생긴 자금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목재, 밀가루, 설탕 등을 이렇게 일반 기업에 파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기업들이 제일제당이라든가 삼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충자금의 비율이 52%, 1959년에는 52%에 달했고요. 1962년에는 38%, 1964년에는 32%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인 즉슨 미국의 원조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1960년대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원조 경제에서 차관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줬던 원조 물자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미국이 이제 돈을 주긴 하는데 그게 원조가 아니라 빚으로 이제 한마디로 차관으로 경제가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확보, 돈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4년에 구로공단을 이렇게 조성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구로공단의 1차적인 목표는 일본 제1교포 기업인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1965년까지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제1교포라고 하는 독특한 지위,
제1교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을 이용해서 한국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용 공단을 만들어 주자라는 아이디어가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정권에서 등장했고, 그게 이제 196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4년에 10월에 입지 여건이 좋고 대외적으로 전시 효과가 크며 국유지가 많아 토지 취득이 용이하다라는 이유로 구로동 일대가 후보지였던 성수동, 광나루, 인천 부평 등을 제치고 공단 조성지로 결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구로동 일대가 이제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국가 땅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군용지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1967년에 벌써 토지주들이 소송을 했고요. 근데 60년대가 박정희의 폭력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소송한 토지주들을 사기 혐의로 전부 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로공단은 지어졌고 2008년까지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2008년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구로공단 토지 수용이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구로공단 농지강탈 국가배상금 총액이 9,18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구로공단이 처음 조성되게 될 때는 굉장히 큰 국가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시적인 장소였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토지주들의 여러 가지 이런 사연과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해서 거의 이제 수십 년 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로공단 그럼 누가 만들었나를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구로공단을 이제 당연히 만든 건 경제기획원이라 상공부 같은 국가기관이었지만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 구로공단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었던 한국무역박람회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고 하는 국영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맡았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고 하는 국영 엔지니어링 업체 자체가 국가의 경제개발을 이렇게 가시화하는 장치로서 동원되었던 건데요.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언저리에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963년도에 12월 16일 한국 광부가 독일에 파견되기로 최종 합의에 이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이제 광부 사진은 광부들이 얼굴이 너무 깨끗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독일에 가서 교육받을 때 사진이고요. 밑에 삼양라면도 비슷한 시기에 한국 최초의 라면으로 출시됩니다. 근데 삼양라면의 탄생 자체가 미국이 공여한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얘를 삼양산업에 판 거죠. 그래서 삼양산업이 그래서 밀가루를 확보하고 그 밀가루를 다시 라면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가 일종의 자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은 1965년도에 해외개발공사, 지금 코이카의 전신인데요.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월남으로 파견 인력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그래서 월남으에 노동자들을 보내서 그 노동자 수입으로 달러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 사진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63년도에 이제 전신으로 출범했다가 66년도에 이제 일본으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해외개발공사, 라면까지 국가 경제, 주도 경제의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공단의 1차적인 목표는 제1교포 기업 전용 수출공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1교포 기업이고 구로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일종의 특혜로 제1교포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로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내수로 풀리면 안 되고 일종의 이제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니까요. 전부 다 수출하는 공단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 제1교포 기업이 10곳이 지정이 되고 국내 기업 5곳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처음의 목표 제1교포 기업 전용 기업
공단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게 처음부터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66년, 67년을 지나면서 이제 총 22곳의 제1교포 기업이 들어서게 되고요. 내국인 기업 16곳, 외국인 기업 2곳, 총 40개의 기업이 1단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7년까지 1단지가 완공이 됐고요. 지금 밑에 사진 포크레인은 아니지만 저 정지 작업을 하는 저 기계 사진이 68년도에 2단지와 한국 무역 박람회 기공식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역 1968년도에 구로공단에 있었던 한국 무역 박람회는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는 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도 굉장히 흥미롭죠.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2단지 및 한국 무역 박람회 공사 현장에 이제 얼마나 잘 진척되고 있는지 보러 왔다가 자동차 뒤 트렁크네요. 본넷은 아니고 트렁크에 뽀얗게 묻어있는 먼지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는 약간의 박정희 경제 신화의 상징 같은 그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김현옥 시장이고요. 그런데 이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었던 한국무역박람회를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를 맡았던 기업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였습니다. 김수근이 당시 사장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는 건 1968년도에 후암동 사옥으로 일본 공영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공영의 쿠보토 유타카 사장이 방한했을 때 김수근 선생과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김수근 팀의 역할은 국가의 경제개발 계획을 가시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두와 정유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조선소 등의 입지와 규모를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일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일이었는데요. 김수근 건축가가 그런 일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과 위치가 아니었겠죠. 반대로 이 모든 계획이 완수되었을 때 도래할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이었다.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미래를 포착해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미지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입니다. 왼쪽 아래에 경부고속도로도 보이고 그 옆에 경주 관광단지도 보이고 위에 소양강댐, 태운상가, 여러 비료소와 화학공장 등 이런 일들을 모두 맡았는데 김수근 팀이 이런 일들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맡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로 무역 박람회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당시 이제 개막식 때 찍었던 사진으로 추정되는데 아마 들어가면 이제 박정희 초상화가 커다랗게 걸려 있고 박정희가 한 말이 적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는 아시아에 있어서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생국이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본보기를 보이는 일이며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욱 능률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일입니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무역박람회 전시장 벽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구로 무역박람회는 국가 프로파간다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무역박람회다라고 말하는 거였죠. 1968년도에 이렇게 이제 무역박람회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역박람회는 김수근 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김수근 팀 중에서도 도시계획부가 아니라 건축부에 있는 김원석 등이 주도적으로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김원석은 이 당시에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기존 시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2단지에 완공되어 있는 일부 공장 시설을 가지고 박람회 무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데 고심했다. 여기서 저희는 축제 무대를 강렬하게 유발할 디자인 어트랙션의 방향을 우리의 농악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컬러와 연구 구조물이 아니고 40일간의 회기를 위한 간편한 구조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는 철 파이프와 캔버스를 주제로 한 스마트한 구조물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군데군데 보이죠? 뒤에 이렇게 저 천막으로 만든 이렇게 임시 극장 같은 공간이 하나 있고, 여기서 박정희가 이제 축사를 했고요. 뒤에 주출입구가 아주 소박한 규모의 현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에서 지붕을 매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게 막구조, 일종의 막구조의 무역박람회 개막식 사진이고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오프닝 커팅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중앙에 기둥을 받고 지붕을 매단 구조의 가설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1968년도에 7월 1일 날 오픈하자마자 무역박람회 굉장한 성황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물밀듯이 밀려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9월 10일 날 동아일보 사진인데요.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거 몰려와서 쉴 곳도 부족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식의 비판하는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허장성세 무역박람회, 망신당하는 수출 국산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파일로트 코리아가 일본 제일교포 기업이었겠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파일로트 펜의 한국무역박람회 전시장 사진이고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밀려들었는데 이 신문 기사에서 비판하는 거는 정작 우리나라 물건은 보잘것없고 외국 전시관들의 물건들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960년대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전시회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7년도에 부흥전시회라고 하는 그 이승만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전시회인데요. 그 당시에 공보실에 공보관이라고 하는 전시장 건물이 따로 있었고, 여기서 1957년도에 부흥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모든 이제 사진이 다 확보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실물이 거의 없었어요. 부흥전시회의 전시는 굉장히 이렇게 2차원적인 사진을 패널에 붙이는 방식의 전시였었는데 반해서 1960년대에 제가 대전시 시대라고 말하는 일련의 전시 시설에서는 굉장히 모형으로 미래에 이것들이 다 완성되면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한국이라고 하는 국토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조감도 시선보다도 훨씬 큰 거의 이제 마스 플래너의 시선에서 바라다 보는 전시회들을 끊임없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왼쪽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1962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모형 전시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해에 있었던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밑에 지형이 남한 전체였을 거고 한국 전체였을 거고, 그곳에 각종 조선소, 비료공장, 제철소 등이 지어지면 어떻게 변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었고요. 1966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또 한 번 전시를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종합전시장이라고 사진 붙어 있는 이미지인데요. 위에서 오른쪽 컷이고, 위에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손을 펼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이 로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 저개발 국가가 어떻게 하면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모형을 제시한 미국의 학자죠. 로스토가 당시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이 전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진이고요. 같은 해에 광화문 일대에서 도시계획 모형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아래 살짝 보이는 게 무궁화 백지 계획이고, 그 옆에가 이제 서울 계획 모형인데요. 김현옥 시장이 길게 손을 뻗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서울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1968년 한국무역박람회 역시
이 무역박람회가 이런 걸 전시, 이런 모형, 그러니까 대규모 산업 플랜트 모형을 전시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파일로트라든가 각종 공산품들이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형 전시를 놓고 이제 내려다보면서 하는 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있었던 한국의 모든 전시회 박람회는 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면 한국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그려 보이는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1968년도에 구로에서 있었던 무역박람회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전시회에 비해서 토속적인 면을 강조하는 면이 굉장히 적었다는 데 있습니다. 1962년도에 산업박람회니까요. 그러니까 61년에 쿠데타가 있었고 64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절, 일종의 임시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집권하자마자 1년 만에 산업박람회를 어디서 했냐면 경복궁에서 했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남관은 아마 법주사에 있었던 그 석불을 석고나무로 만든 것 같고요. 강원관은 이제 나무, 산 등을 실제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전시관이 펼쳐져 있었죠. 그 다음에 1967년에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의 사진인데요.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 역시 김수근 팀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김수근 선생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승준, 김원 팀이 했었던 것 같고요. 67년도에 몬트리올 엑스포 한국관에서 한국관이 제시하려고 했었던 거는 한국 전통의 목구조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가를 제시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공포와 석가래 등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현하는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해외 외국인이니까 훨씬 더 이런 데 의미를 부여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7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오토프라이가 이렇게 막구조를 선보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뮌헨 올림픽에서 막구조의 진수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굉장히 얇은 구조, 경쾌한 구조로서 어떻게 내부 공간을 만들어내는가, 임시 구조물로서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실험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가들이 가서 무엇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오토프라이의 독일관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짐작으로는 제가 순전히 추측입니다만 그 68년 구로 한국무역박람회에 참여했던 한국 건축가들에게 이 정보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모를 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었고 해외의 건축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1968년 한국무역박람회의 임시 구조물들을 건축적으로 살펴보면 1년의 건축 프로젝트 또는 1년의 전시회 박람회장의 60년대에 있었던 전시회 박람회장의 흐름 속에서 일종의 예외적인 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한국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꽤나 적었다,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읽은 특징이고요. 그래서 기념 조형물에서도 기하학적인 원을 반복 배치하는 형태를 취했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 특정한 한국의 전통 요소를 반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출입구의 현수 구조 역시 추측입니다만 증언도 없고 기록도 아직 남아있어도 발견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한국 건축가들이, 한국 무역박람회를 맡았던 한국 건축가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당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까지 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67년도에 있었던 몬트리올 엑스포랑은 확연히 다른 방식의 한국관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징검다리로서 1968년도에 있었던 한국무역박람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만든 우표에서도 그 흔적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68년도에 있었던 한국무역박람회 개최 기념 우표에서는 아까 그 공장 구조물을 가지고 임시로 만든 전시관의 기하학적인 패턴을 우표로 만들었던 데 반해서 일본 만국박람회 한국 참가 기념회는 오른쪽에 현대적인 한국관과 동시에 왼쪽에 방가사유상을 이렇게 나란히 병치했었죠. 그러니까 한국 무역박람회에 적어도는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드러낼 건가라고 하는 강박이 거의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였기 때문에 굳이 한국적인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역박람회의 목표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선취해서 현재에다가 그것을 재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요소를 차용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당대의 흐름을 소화해서 그것을 한국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었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박정희 대통령이 손을 들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로 시작했던 한국무역박람회가, 이 사진은 이제 한국무역박람회 개막식 당시에 동원되었을 아마 고등학생, 중학생인 것 같죠. 오색 풍선을 들고 이렇게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동원되어 있던 여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이 여학생들의 제가 사진을 제 주관적으로 읽는 것이겠지만서도 불안이 서려 있죠. 눈빛에 이 행사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등등의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열망 속에서 최고 정치인의, 최고 권력자의 열망과 포부로 시작된 행사가 저는 저 여학생들의 불안으로 끝난 게 구로무역박람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구로공단에서 있었던 그 여공들의 희생 등등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짧은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으나 구로 무역박람회는 폐막과 함께 거의 온전하게 잊힌다. 이단지 조성과 함께 물리적 흔적이 사라졌음은 물론이고 1968년 구로의 가을은 기억과 회상의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신화에 가까운 한국 경제 성장의 서사에도 벌집이라는 장소나 여공이라는 하위 주체 등을 두고 만들어진 대항서사에서도 김순과 그의 팀을 중심으로 쓰여지곤 하는 건축사 서술에서도 구로무역박람회가 다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구로가 서울의 보이지 않는 장소였다면 구로무역박람회는 건축사에서 지어진 사건이다. 발전국가 시절 미래를 가져오려 한 백일몽의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을 경우에 그 시절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